난 부결. 대충 뭐에 대한 얘기인지 감 잡으셨을 겁니다. 기사 같이 보죠. 두 번째 이재명 체포동의안 어쩌나 내홍 갈림길에 갈리는 민주당입니다. 지금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죠. 아직 넘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넘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간 것도 있고요. 또 체포동의안도 넘어오고 민주당 긴급 의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논의가 됐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영장 청구 피의 사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을 내거나 자세한 토론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이런 논의는 아직 없었는지. 뭐 아직 그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청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부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이제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또 새로운 판단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어제 의총에서 뭐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이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혐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변호사의 설명을 좀 들었다라는 정도 선까지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론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넘어온 이 구속영장 요걸 좀 봐야겠죠. 대체 무슨 혐의가 적혀 있는 것이냐. 일단 이번에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한 선거법 위반 관련한 요 부분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한 요 세 가지 부분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해선 배임이다. 왜냐하면 백현동 개발할 때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제공해서 성남시, 성남 도계공이 갖고 가야 될 200억 원을 손해를 끼치지 않았냐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건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 거다. 내가 아니라 그 위에 정부 차원의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증교사 혐의도 지금 받고 있죠. 뭐냐? 검사 사칭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해달라고, 여기 혐의 사실을 좀 볼까요? 당시 증인한테 허위 증언을 해달라라고 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혐의 사실인 건데 이재명 대표 쪽은 그런 게 아니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다. 나는 위증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계속 나왔었죠.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라는 거 때문에 특경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쪽은 난 김성태 얼굴도 모른다. 쌍방울은 내복사와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요 세 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거죠. 근데 이 부분 백현동에 대해서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님이 끼었으니까 백현동 신경 써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한 얘기냐? 네,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 인섭이 형님, 백현동 브로커죠. 브로커로 지금 얘기가 되는 김인섭 씨, 지금 김인섭 형님이 꼈으니까 요거 좀 신경 써줘라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2015년 성남시장 때 유동규한테 말했다. 정진상, 김인섭과 300차례 연락을 했다라는 거. 이화영 광북 과정 수차례 보고해. 이 부분은 사실 그 적인 거죠. 그 대북 송금 관련한 부분인 건데
백현동 관련해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혐의 부분을 하나하나 봤는데 여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말고 이재명 대표가 왜 이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또 여기는 썼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형님이 쓰니까 신경 좀 써주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대북송금 사건은 이거는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얘기를 하니까 고생하셨다라고 답변을 했다. 보고를 받았다. 피드백을 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검사 사칭 이 부분은 지금 증인 김모 씨한테 변론 요지서를 보내면서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 이 발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고 충분히 구속이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일단 증언은 확실하게 좀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증언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건 또 아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증언으로 입증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완강한 나 몰라라 이런 식의 반응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본인의 결재가 있었는데 나는 결재를 뭐 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뭐 본인 SNS에 대북 사업 관련해서 올렸는데 보좌관이 한 것이다. 저는 이거는 정치인의 입은 굉장히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행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이번 표결 때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를 2번 죽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결국 추석 민심, 밥상머리 위에 올리려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민심 행보, 단식 행보, 저는 앞으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 국민들은 지켜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사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민주 부당한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기류입니다. 지금 이동석 의원이 부결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2번 죽이는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류가 부결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관련한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뭐 검찰은 뭐 전에부터 뭐 단식 상황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영장 청구할 거로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영장 당연히 이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개인적으로 난 부결표 찍을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부결인 겁니까? 그 단식 이후에 가결 입장을 고수했던 분도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고 네. 또 비명에 이제 위치했다라고 보여지는 의원들 역시도 현재 가결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식 이후에 부결 기류가 아주 강해졌다는 것,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실은 민주당이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정치 수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 이야기를 직접 대표 연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하신 말이 진짜로 민주당이 살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부결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에게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실 수 있을지라도 네. 국민들은 결국은 이 단식이 본인에 대한 방탄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그 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특히 아까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측근분들이 나서서 부결 목소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라요. 가결을 요청합니다. 당당히 영장 실질심사 받겠습니다. 네. 나는 무고하니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나는 분명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법 리스크보다 당이 살아야 되고 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그 길로 갑시다. 이 말씀 한마디면 아마도 지금의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고 국민의 인정을 받을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 당 분위기는 부결이 대체적인 건 맞지만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결을 시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신정현 의원님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어쨌거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결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총력 투쟁의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네. 차라리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라는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경호 의원님. 뭐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평가가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정말 여야 간에 저렇게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악역을 저는 맡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는 뭔가 협상의 창구로서 여지를 좀 남겨놓는 그때의 역할을 위해서 원내대표만큼은 양쪽이 절대로 전사로서 나서지 않고 저런 얘기는 그냥 김기현 대표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단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찰이 내놓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라는 게 아니 겨우 이렇게 그동안에 알려진 정도 가지고 나열한 거 이걸 벗어나지 못했어라는 생각을 한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면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당내 뭐 아까 설명 들은 자리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듣고 나면 이 검찰이 정말 겨우 이 정도 지금 죄목을 내걸어서 기소하려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이제 이런 거에서 아마 저는 그 자유투표, 가결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도 부결로 혹시 가는 의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시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일반인들은 뭘 제일 궁금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에 수천억을 해먹은 일당들로부터 네. 봐주고 뭔가 특혜를 주고 얼마를 먹었어? 그 먹은 돈을 검찰이 증거를 좀 찾아냈어?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 전부터 시작된 여러 비판과 공격이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진 현재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와 그 일당들에게 봐주고 특혜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하수인이었던 뭐 유동규나 등등등등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용했던 뭐 직접 지시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기로 약속을 했고 검찰이 중간에 슬쩍 나온 얘기 있었죠. 428억인가 약정.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는 이 정도 돈이 갔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검찰이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뤄보건대 다른 사안에 대한 기소 역시 검찰이 정말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전방위로 지금 옥죄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시중에서는 일반인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런 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검찰이 겨우 이 정도로 기소를 하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나. 이건 아마 부결을 부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이 구속영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 열어보니까 별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 딱 꺼냈던 카드들이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뭔가 저번에는 뭐 부시덕거리는 소리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게 이번에도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겠죠. 양쪽 다 법무부 장관도 국회 표결 앞두고 말을 하거든요. 네. 또 그 당사자인 대표도. 국회의원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의원이니까 당사자가 불체포 동의안 당사자니까 아마 신상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간다면은 한동훈 장관은 자범 사기꾼도 예외 없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죠. 아예 드러난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백현동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가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또 휠체어를 타거나 또 병상에 있는 채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저는 당론으로 민주당이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지만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저는 단식이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식의 영향으로 결국은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개딸 압박에 야당 당연히 부결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야당 전원한테 지금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체포안 부결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문자를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 표결 당일 국회를 다 포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연히 부결이죠. 아유 부결할 겁니다. 지킬 겁니다. 라는 그런 단문을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한테 보냈고 이 지지층은 이걸 무슨 의원은 지금 부결한다고 했다. 반대표 한다고 했다. 하고 일일이 그걸 인증 릴레이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명 투표나 거의 뭐 마찬가지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당연히 부결이라고 의원들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이재명 대표는 정작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성 지지층은 부결해라라고 지금 사실상 압박 문자를 넣는 셈인 거거든요. 예.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를 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계속 얘기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은 가결되고 가결된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면서라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파괴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왜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저는 국회의원이야말로 본인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해서 함부로 내비치지 않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될 이
투표에 대해서도 서로가 다 갑자기 인증 릴레이를 해버리면 이거 왜 무기명 투표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칫하면은 가결이다 해가지고 또다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또 테러에 가까운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이거는 또 서로에 대한 동료적 관점에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에서 앞서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독재, 검찰 탄압은 이어져 왔고요. 그 상황에서 발언했던 것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더라도 당당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거기에 국민들은 박수친 겁니다. 지금의 단식의 진정성을 확증하고 그 명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당대표가 했던 그 말 국회의원들과 측근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냥 지지층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험지로 지금 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지금 하셨는데 체포동의안이 어쨌거나 지금 넘어오겠죠. 아마도 오늘 넘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넘어오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대통령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결재를 하고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있을 본회의에 아마 이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요.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게 지금 표결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다음 날이 21일, 아마도 21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지난 2월처럼 부결이 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은 그냥 기각이 되는 거고요.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부결 얘기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그럼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동석 의원님 근데 가결이 된다고 한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그럼 받으러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도 휠체어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네. 본회의장에 서서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당당히 가서 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당당히 응하겠다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혹시 들으셨나요? 바로 박수를 쳤습니다. 네. 결국 가결 행보에 동참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봤거든요. 지금 뭐 인증 릴레이, 정치인의 목적은 결국 표를 쫓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보,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길,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을 넘어오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사실 지금도 많이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러 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겠죠.